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그런데 이 여아의 얼굴이 공개된 데 이어서 친모의 얼굴도 공개됐다면서요. 김유진 아나운서. 네, 한 프로그램 제작진이 SNS를 통해서 친모 성모 씨를 알고 계신 분들의 연락을 기다린다라는 글과 함께 연하게 모자이크 처리가 된 사진 2장을 공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이라고는 영장심사 받을 때 법원으로 들어갈 때 얼굴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좀 다소 긴 머리 스타일에 밝게 염색된 그 모습뿐이었잖아요. 그런데 공개된 사진을 보니까 좀 스타일이 다르더라고요. 한 장은 일단 앞머리를 내리고 있고 머리를 묶은 상태의 사진, 이 한 장이 있었고요. 또 다른 한 장은 붉은 빛으로 염색을 하고 단발머리 스타일의 사진, 이렇게 2장이 지금 공개가 된 상태입니다. 아하, 저 2장 일단 동일인이군요. 네. 그런데 그 바로 친모의 얼굴이라면서 해당 매체가 저 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일단은 경찰은 비공개 수사를 고수하고 있는데 안진용 기자님, 각종 매체들이 앞다퉈서 아이의 사진, 또 이번에는 친모의 사진은 얼굴을 공개를 하고 있으면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이 사건이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는데 경찰은 비공개 수사를 계속 원칙으로 해왔습니다. 물론 이 필요성과 공익성을 따졌을 텐데 하지만 보면은요, 이 아동 유기 및 실종 사건 같은 경우는 공개 수사를 전환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왜냐하면 초동 수사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하. 게다가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작은 도시에서 이뤄졌거든요. 그 특성상 이웃이나 친구가 친밀도가 높기 때문에 누구인지 공개가 됐으면은요, 초반에 좀 더 정보를 빨리 수집을 해서 사건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었을 거라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있는데 결국 이번에 이 얼굴을 공개한 게 맞다 틀리다를 논하기 이전에 이 사건의 실체를 빠르게 알 수 있도록 다가가는 게 우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서 이 아이의 사망한 아이의 얼굴을 공개한 매체도 그렇고 이번에 친모의 얼굴을 공개한 매체도 그렇고 이 시청자들, 국민분들께 제보를 부탁한다는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왜? 2 매체 모두 지금 미스터리 속, 미궁 속으로 점점 빠져든 이 사건을 하루속히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이 더 컸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박성배 변호사님, 왜 경찰은 이 모녀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걸까요?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지만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충분한 증거가 확보돼 있으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해서는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도 합니다. 아마 경찰은 이 사건의 경우에 유전자 검사 외에는 달리 충분한 증거가 확보돼 있지 않고 범행 수법이 잔인한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보니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신상정보 공개 외에 공개수사로는 충분히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공개수사 전환은 뚜렷한 정황을 발견하지 못할 경우에 충분한 목격자와 관련자 진술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어떤 객관적 정황이 확보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 정황들을 연결해 전체적인 구도를 그려나가는 수사 과정은 관련자들의 진술이 필수적입니다.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변 관련자들로부터 유효한 진술을 얻지 못한다면 공개 수사를 통해 유효한 진술을 얻어내기 위한 노력을 해나가야 할 것이고, 앞으로 하루 이틀 동안에도 수사가 답보 상태에 머문다면 공개 수사로 전환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저 사진, 그러니까 앞서 사망한 3살 여아의 사진을 공개한 그 매체, 그리고 이번에 친모의 얼굴을 공개한 매체, 이들의 방식이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사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3살 여아와 그리고 친모의 얼굴이 공개됐을 때 이 사건에 대해서 내가 혹시 알고 있던 사람과 긴가 민가 했을 때 공개 사진을 보고 내가 알던 사람, 내가 그쪽 상황을 좀 알고 있다 하는 사람들의 제보가 잇따를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경찰은 친부가 누군가 여기에 지금 수사를 또 모으고 있는데 단서는 좀 나왔을까요? 하재근 평론가님. 지금 현재 친부로 의심되는 남성 2명의 유전자 검사를 했죠. 내연남으로 추정되는 남성하고 또 다른 주변 남성에 대해서 2명 다 유전자 불일치가 됐고, 그럼 추가로 지금 경찰이 찾고 있는 것은 그 숨진 아이가 2018년 3월에 출산한 것으로 추정을 하면서 그 시점을 따져보니까 2017년 상반기경에 만남을 가진 남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지금 그 성모 씨의 그 통화 기록 등을 토대로 해서
2017년 상반기경에 만남을 가진 남성들을 찾고는 있는데 네. 아직 어느 한 명을 특정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일단 물리적으로 생각해봐도 쉽진 않을 거예요. 벌써 2017년 상반기에 만났을 것으로 추정된 남성 통화 기록만 해도 벌써 4년 전입니다. 4년 전 통화 기록을 일일이 대조해서 뭔가 범인을 좁혀가기란 경찰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도 해보는데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요. 잠시 어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이 친모라는 사람 줄곧 자신은 임신과 출산을 한 적이 없다고 계속해서 일관되게 진술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박성배 변호사님 거짓말 탐지기에서 거짓 반응도 나왔었잖아요. 경찰이 친모에 대해서 거짓말 탐지기 수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 아기를 낳은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거짓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5개 안팎의 질문 중 그 외의 질문에 대해서는 친모가 횡설수설하는 바람에 판단 유보 판정이 나왔다고 합니다.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판명 불가 판정이 나오는 경우는 흔히 있습니다. 그 정황이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드러난 것으로 보입니다.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경찰도 친모도 모두 원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경찰 입장에서는 뚜렷한 추가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실시하고 거짓 반응이 나올 경우 그 결과를 토대로 피의자의 진술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의사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고 친모의 경우에는 네. 유전자 검사로 자신이 숨진 여아의 친모임이 밝혀진 이상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방안으로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진실 반응이 나온다면 사실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지는 못하지만 수사기관의 주장과 입증을 반박할 증거로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하. 검사가 기소를 꺼릴 것이기 때문에 자신도 적극적으로 임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은 일부 질문에 대해서 거짓 판정이 나온 상황입니다. 해당 친모 석모 씨입니다. 이 석모 씨는 아기를 낳은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는 아니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런데 앞서 얘기 들으셨죠? 다른 여러 가지 질문에는 횡설수설하고 있어서 경찰이 판단을 명확히 못하고 유보했다는 거예요. 총 5개 안팎이라는데 시청자분들은 그러실 거 아니에요. 대체 경찰이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 어떤 질문을 했기에 횡설수설하고 있을까?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반응인데 내용적인 요소는 뭐 확인 못 해주는데 수사 대상자가 지금 밖에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저 말은 뒤집어 보면 그겁니다. 아직은 수사 단계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이런 가운데 박성배 변호사님 거짓말 탐지기뿐 아니라 지금 프로파일러도 지금 투입을 했잖아요. 이 사건에서 친모는 사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직접 존재를 확인하지 못한 아이에 대해 약취, 유인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황입니다. 마치 시신 얻는 살인과 유사한 구조죠. 시신 얻는 살인은 기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법정에서 치열한 다툼이 이어지고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경찰은 친모의 진술을 이끌어내기 위해 프로파일러 3명을 일주일간 투입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친모가 유전자 검사 결과와 배치되는 답변을 하면서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는데 막상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된 상황에서는 그동안 묵비해 오던 진술도 하기 마련입니다만 친모 입장에서는 유전자 검사 결과 외에는 달리 유의미한 증거가 없다는 판단하에 자신의 기존 주장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경찰의 지금 논리대로라면요. 이 친모는요. 자신이 낳은 둘째 딸과 그리고 자신의 첫째 딸이 낳은 외손녀를 바꿔치기 해놓고도 그게 사실로 드러났는데도 여전히 행방에 대해서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인하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를 왜 바꾸신 거죠? 숨진 아이한테 하고 싶은 말씀 따로 없으세요? 제 딸이 낳은 딸이 맞아요. 딸이 맞아요? 제 딸이 낳은 딸이 맞다고요. 본인 아이가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그러면 본인이 낳으신 딸은 어디 있습니까? 아니에요. 전 딸 낳은 적이 없어요. 다른 아이는 어디 있어요? 낳은 적이 없어요. 하고 싶으신 말 없으세요? 낳은 적이 없다고요. 보신 것처럼 그리고 들으신 것처럼
자신은 딸을 낳은 적이 없다는 말만 계속해서 고개를 가로저으며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부분이 엄연한 거짓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저 친모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 3-4명의 프로파일러가 참석했지만 한 번도 이분들로부터 진실을 듣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계명대 경찰행정학과에서 범죄심리를 전공하는 김준공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친모가 현실이 자기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가 않고 하니까 급작스럽게 보이는 것이 심리적 방어 기제 중에 부인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자기한테 불리하는 건 아닙니다, 모릅니다.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서 이게 어느 시점에서 다 폭발적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시간이 얼마나 걸리던 간에 진실은 다 드러나기 마련이고요. 무엇보다 가장 확실한 건 DNA 검사에서 친모임이 밝혀졌기 때문에 과학수사에서 밝혀져야 되는 거죠. 고유정 사건이나 이춘재 사건도 보면 결국 흐트러지게 된 건 심리적인 것보다는 과학 자료가 더 많이 나와야 되고 아까 얼굴이 공개됐듯이 주변인들의 협조가 참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안진용 기자님, 지금 시청자분들, 국민분들은요, 더더욱 궁금한 거 걱정되는 건, 자, 아이를 바꿔치기 합니다. 자신이 직접 낳은 둘째 딸과 그리고 첫째 딸이 낳은 어떻게 보면 자신에 대한 외손녀를 바꿔치기 했어요. 그런데 바꿔치기 한 이후에 아이는 한 명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왜 바꿔치기를 했을까?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을 텐데 지금 그 부분은 경찰이 풀어야겠지만 도저히 이해가, 이 사안은 도저히 상식으로는 풀 수가 없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볼 때 어떻게 딸에게, 손녀에게 그럴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심리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단 딸과 이 친모가 거의 남남처럼 살아왔다는 거죠. 이 친정엄마와 딸 사이 교류가 많지 않아서 부모 자식 간의 사이를 정상적으로 원만하게 해오지 못했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자식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하하. 사실 이 부분은 경찰이 앞서 미리 밝힌 내용입니다. 쭉 이 집안을 들여다봤더니 정상적인, 상식적인 이 가족 관계가 아니었다는 게 수사 결과 점차 드러나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더 놀라운 게요. 친모가 3년 전부터 범행을 준비해 온 것으로 보인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경찰 관계자 말은 언젠가 발각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3년 정도에 걸쳐서 준비를 해온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2018년에 바꿔치기를 했기 때문에 아이를 그때부터 뭔가 마음속으로 준비를 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경찰이 하는 이야기가 이거는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생각으로는 풀 수가 없다. 전혀 새로운 각도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아마도 3년 동안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상황, 저런 상황에 대해서 자기 대처 방법을 다 이제 계산을 했을 것이고 그래서 현재 같은 상황에서도 이런 상황에서 추가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내가 계속 부인한다면 경찰이 나한테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그런 것까지 다 계산해서 저렇게 부인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하. 들으신 것처럼 날이 갈수록 뭔가 시원하게 밝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점점 꼬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경찰이요, 사실상 내일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게 이게 사실입니까, 박성배 변호사님? 경찰이 내일 17일 검찰의 사건을 송치할 예정입니다. 그 이유는 경찰의 구속기간이 10일로 제한돼 있기 때문입니다. 아하. 일단은 검찰로 사건을 송치해야 하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과연 신생아 바꿔치기가 실제로 존재하였는가? 사라진 김 씨의 딸은 어디에 있는가? 석 씨의 범죄는 어디까지인가? 아하. 공범이 개입하진 않았는가? 일체의 사실관계를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채 숨진 3세 여아에 대한 김 씨의 범죄만 입증한 채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와 있긴 합니다만 이 자체만으로 석 씨의 약취 유인 공소 사실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지 상당한 의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자들 진술을 통해 수사를 완결시켜야 하는데 송치한 이후에도 경찰이 수사를 이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치한 이후에도 경찰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더 이어나간 다음 관련 정황을 검찰에 추가 송치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심지어 기소 이후에도 피의자를 직접 소환해 조사하지는 못하지만 관련자 조사는 충분히 이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석 씨와 관련된 추가 진술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사라진 아이의 행방도 확인할 수가 있고 석 씨의 범죄 행위, 사라진 아이와 관련된 범죄 행위 외에도
숨진 3세 여아에 대한 범죄 행위도 온전히 입증해낼 수가 있습니다. 네. 바꿔치기 됐다면요. 지금 한 아이는 어디 있을까요? 반드시요. 경찰이 그리고 이제는 검찰로 넘어갈 겁니다. 반드시 이 부분 속 시원히 밝혀내야 될 겁니다.